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히려 오늘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0.6%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은 844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0.7%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이제 한 주 정도 코스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시장은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면 4월이 시작되고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2분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기지개를 더 켜면서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지, 이러면서 코스피도 안도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죠. 오늘 일단 코스피는 2460선에 안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2500선도 멀지 않았다, 금방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시고 2분기에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제한 시간, 한 종목당 90초 제한 시간 내에 좋은 이야기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되지? 매도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박재성 팀장, 배대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금요일에는 두 분의 훈남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SKC를 시작으로 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DI동일, 하나머티리얼즈, 모트렉스 이렇게 5가지를 고르셨고요. 배대은 팀장의 픽은 네페스, 큐브엔터, 키이스트, 어버브 반도체, 한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기업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 기업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두 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을 해보시면 링크가 공유가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박재성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대현 팀장 이 두 분의 성함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오픈 채팅방에서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박재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SKC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C 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양극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음극재에 대한 기업에도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는 에너지 용량을 극대화하고 충전 속도를 높여주는 2차전지 배터리에 있어서 필수 조건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여주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화학기업이어서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음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신규 말레이시아 쪽에 이 동박 제조 증설, 즉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세,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부분이 절감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 제품들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 이 미국 등에서도 선제적인 주문을 통해서 고객사들에 대한 이 확보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음극재 시장 자체는 연평균 50%에서 70% 정도의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막 머리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 구간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여러분들 포트에 편입해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SKC 첫 번째 음극재 쪽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주었고요. 자, 배대현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해볼까요? 네, 네페스 종목 한번 네페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일 떠오르는 감정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자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쵸. 이 반도체 관련으로는 제가 방송 때마다 황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AI와 반도체 이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지어 있는 종목이며 반도체 자체에서 조립과 검사 그리고 후공정이랑 태스크 패키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서 마지막 부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I 관련으로는 당연히 챗 GPT 관련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이 반도체와 상당히 접목하고 있는 이슈이며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AI에 상당한 호각과 이슈를 같이 불러일으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간전에 이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2020년부터 매출액은 꾸준하게 약 1,000억씩 외형 성장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1년은 164억을 적자를 봤지만 67억으로 2021년에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이제 2022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순이익으로 다시 한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형 성장과 펀더멘탈이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한 네페스뿐만이 아니라 네페스 아크나 네페스 야하드, 네페스 라워 등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인을 종속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페스까지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하나씩,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 동박 관련된 종목에서 한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름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사 이름은 일진 머티리얼즈로 기억을 하실 텐데 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 기업명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소재는 뭐 양극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말씀 그대로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합병하면서 동사에 대한 이 회사 명도 변경이 된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지금 주가에 반영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엄청나게 큰 화학 기업이 일진 머티리얼즈와
이제 함께 하면서 음극재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확실하게 걸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평가와 밸류 평가도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주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싸게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이쪽에 신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전기세 절감 등을 통해서 영업이익도 늘리는 이러한 전략을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SKC와 함께 동박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주셨어요. 자, 이번에 배대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 탑픽 종목이었던 큐브엔터입니다. 네, 큐브엔터. 네, 큐브엔터 지난주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를 설정했던 그 이상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도 더욱더 꾸준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팬덤이 확장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샌드박스 2점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며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 리오프닝 네. 관련으로 이슈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부터 시작인 상황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자 아이들이 현재 신규 앨범에 대한 횡보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간단하게 솔로 활동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인지도를 쌓는 상황이며 정말로 한알령이 제대로 해제가 되고 리오프닝이 오게 되면 현재 상황보다는 더욱더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여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큐브엔터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근래 들어서는 뭐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남자 아이돌들이 전부 다 외형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가 아직까지도 오히려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본다면 오히려 장기간으로도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브엔터 지난주에 배대현 팀장이 소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DI 동일 말씀을 DI 동일. 드리겠습니다. 자, 동박 말고 이 알루미늄 박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겠고요.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와 이 종속 회사는 이 섬유 대한 부분과 이 알루미늄 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기업인 동일 알미늄에 대한 지분을 9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자, 공시 내용에서 3월 9일 날 독일 기업한테 아병기 세대 들여오겠다는 가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본계약이 오늘 3월 31일 날 이 공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어저께도 추가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율 공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충북 청주시에 이 아병기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시킬 수 있는 공장과 부지를 컨택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병기 세대 본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돈을 벌 수 있는, 즉 실적과 매출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일 알미늄의 총 자산이 1,600억이지만 어저께 공시 내용을 본다면 2,200억에 대한 투자 내용, 지출에 대한 내용이지만 시장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을 이 아병기 세대 본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I 동일까지 역시 박재성 팀장님은 2차 전지 계속 보고 계시고요. 다음 배대현 팀장님. 네, 다음 종목 키스트 한번 보도록 키스트.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는 이제 엔터 관련 주이며 그쵸? 얼마 전까지도 핫했던 이제 SM 하이브 인수 관련 해가지고 SM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한 번 더 요동을 쳤던 종목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냥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SM을 떠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각설로 나오고
나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조금은 더 잔잔하게 흐름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터 관련으로, 즉 말 그대로 배우들 엔터로 말 그대로 드라마 출연만을 진행을 했다면 현재는 다양한 컨텐츠 기업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로 인해서 2022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93.6% 증가를 했으나 영업 손실도 224.2%나 증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부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작년에 제작했던 드라마들이 아직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온 부분이고, 이런 작년에 제작했던 드라마들이 올해 계속해가지고 인식이 되고 입점이 되고 드라마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4분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루미네이션과 비밀은 없어 여과도 종편 편성의 예정이지만 등도 제작률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사실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저점인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키리스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박재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하나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사실 반도체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동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을 머티리얼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반도체 부품인 실리콘 부품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실리콘 부품과 파인 세라믹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건식 식각이 반도체 식각 장비 부분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점도 이 동사에 대한 주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iC 수요 증가로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바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 전력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명령을 해주는 그 반도체한테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주면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케어해주는, 그다음에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을 해주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23년도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기차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 시선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전력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계신 박재성 팀장님의 종목 하나머티리얼즈까지 받고 다음 배대현 팀장님은요. 네, 어보브 반도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반도체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팹리스 회사가 아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즉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반도체가 나오면은 그거를 공정을 하고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팹리스가 없다면 파운드리 회사는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팹리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이제 팹리스에 대한 이제 좀 중요도가 계속해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팹리스 기업이 국내에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꾸준히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CU에 두각을 내고 있는데, MCU란 이제 뭐 백색 가전이나 TV, 모바일 소형 가전 등 다양한 전자 제품에다가 MCU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자동차 충전기용이나 전기차 쪽으로도 MCU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다양하게 미래 4차 산업에서도 꾸준하게 먹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보브 반도체는 MCU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창사 이래 50억 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며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MCU를 업계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240개 고객사, 글로벌 56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두 분이 또 나란히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씩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네요. 네, 모트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트렉스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모트렉스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 새롭게 신규 성장 동력으로 발판 삼아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그다음에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을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미를 동사가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에 조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기업에 대한 강한 성장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와 전기차 배터리 팩,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만큼 쌍용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참고할 점은 쌍용차도 이 기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로 변경을 한 만큼 기존의 쌍용차가 아닌 KG 모빌리티로서 조금 더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뜻을 좀 보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KG 모빌리티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팩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이 모트렉스 주가는 조금씩 우상향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면 아직까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금씩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무트렉스까지 확인해 왔고요. 이번에 배대현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한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는 이제 일단 방산주이면서 다양한 쪽에다가 테마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오늘 우주 관련주로도 한번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화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매출 증가에도 뭐 판관비 부담 확대, 그리고 정년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고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순이익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출 성장을 함에도 수익률이 하락성을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는 그렇다라는 거지 향후 발전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국내 주택 및 개발 공사의 본격적인 매출이 방영이 될 거고, 방산 부분에서는 당연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꾸준하게 펀더멘탈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일단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 관련으로도 한번 각광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누리호 3차 발사 확정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우주 예산에 대해서 20%를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자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우주 발사체 단조립 입장 입지를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일날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뭐 창원이나 전남 고흥주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다가 지금 단조립장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맡은 한화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발사체 3기를 조립하면서 더욱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일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PC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비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7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44포인트 선을 지나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며 출발하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B하이텍입니다. 강성보 대표가 이끄는 KCGI가 이 시스템 반도체 상장 기업인 DB하이텍의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로피홀딩스 PEF를 통해서 총 312만 8,3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로써 지분은 7.05%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KCGI는 DB하이텍의 성장 가능성과 또 경쟁력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DB하이텍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때문에 DB하이텍이 지난해 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하고 또 7,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DB하이텍의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최대 주주인 DB의 지분율은 12.4%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KCGI가 지분을 집중 매수한 24일부터 나흘 동안은 DB하이텍의 주가는 32.5%가량 올랐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기관은 2,240억 원어치의 DB하이텍 주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KCGI가 집중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DB하이텍의 주가는 14.2%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요. 6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요. 리테일 부문 인적 분할로 지난 2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하나솔루션이 오늘부터 거래 재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된 리테일 부문은 하나 갤러리아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IRA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8.4기가와트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는 10기가와트의 생산 규모를 가진 이 퍼스트솔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IRA 세제 혜택 역시도 퍼스트솔라와 동일하게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2032년까지 예상이 되는 세제 혜택은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조 5,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거래가 중단된 이 기간 동안에 퍼스트솔라는 IRA 수혜 전망 속에서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거래 재개 직후에 이 같은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67,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의견 고려해 보시면서 이 시각 현재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은 4.2%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5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준비했는데요. 이유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사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끝에 합의가 된 내용인데요. 현재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32%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를 내게 된 배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탈피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빠르게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의무 확대 비중을 45%로 제시했고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40%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충안으로 42.5%가 결정이 된 건데요. 타협안을 통해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45%까지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올해 4,6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주요 방향에도 이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종목별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광 기업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C가 6.5%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풍력은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10가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텐데 자,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한 종목이었는데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이 기업의 전망,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지금 바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은요. 클래시스, 뉴프렉스, YG1, 동아화성, DA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배대은 팀장의 종목은요. SFA 반도체, 아진산업,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SM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함께 또 공유하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박재성 팀장 혹은 배대은 팀장의 이름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도 오픈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릴레이.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클래시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잊혀지고 있는 만큼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볼 차례이기도 합니다. 네. 자, 국내 초음파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래시스는 이 슈링크에 대한 수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해외 쪽 판매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 이상의 성장률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출처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리프팅 관련 병원, 의원에 이 클래시스의 제품 약 60%에서 70%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해도 판매 채널을 미리 확보해놔서 신제품 출시를 하더라도 제품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장대 양봉 나타나면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동사에 대한 주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6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배대은 팀장님 6번째 종목 뭐죠? 네, 마지막 SFA 반도체 종목입니다. 네. 네, 반도체 종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며 반도체 후 공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동사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기타 응용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메모리랑 비메모리 패키징 관련된 제품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에서 생산과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속기업들은 필리핀 법인과 중국 법인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적으로도 외형 성장을 꾸준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패키징 수주가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필리핀 법인의 성장의 매출 규모는 정용 동기 대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꾸준히 채울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호한 외연 성장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수요 둔화, 서버향 디램의 수요 둔화와 모바일 제품들의 수요 감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장폭은 또 축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플립칩 등의 신사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뭐 디지털화, 전동화, AI, 인공지능 자격 확대를 하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 성장 및 글로벌적으로 클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나 WLP 사업도 꾸준히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뉴프렉스 말씀을 뉴프렉스.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메타퀘스트에 탑재되는 이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퀘스트가 뭐냐? 자, 요번에 이 메타 쪽에서 몰입형 올인원 VR 헤드셋이라고 헬멧처럼 생겼지만 뭐 음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각적인 대한 부분, 고글까지 탑재되어 있는 헬멧 같은 이 VR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VR, XR 전용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에서는 6월 달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형 헤드셋을 공개한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준 만큼 지금 동사를 조금씩 관심을 주셔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메타 퀘스트는 이 XR 기기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71%나 달하는 만큼 공급에 대한 제품이 메타 퀘스트, 메타에 많이 공급이 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XR 기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동사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박스권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싸게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XR 기기 시장의 이 확대로 인해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관심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뉴프렉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배대현 팀장님. 네, 아진산업 보도록 아진산업.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며 자동차 첫째용 이제 부품 생산 업체로 자동차의 뭐 후드나 도어, 트렁크 등의 개폐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연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 미국 생산 공정에 주로 납품을 하며 미국 지역으로의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의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개 및 국내 1개의 종속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체 연구소를 통해서 로봇 기술이나 첨단 공정의 개발로 다수의 특허권과 프로그램 보호권을 가지고 있어 꾸준하게 R&D를 진행을 하고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생산의 물량이 또 증가가 되고 있고 환율 상승에 따라 제품 매출 확대 및 자체 부품 생산 등의 기타 매출도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자동차 부품 산업 시장 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양상 능력, 모기업과의 관계 등이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진산업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만점에 준할 정도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클 수 있는 외형 성장과 꾸준하게 디벨롭이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향후에 미국 조지아주나 사바나 전기차 생산 공장의 신설 계획을 진행 중이고 202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글로벌 회사로 클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진산업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이요. YG원 말씀을 YG-1. 드리겠습니다. 자, 정밀 절삭 공구 제조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듯 지금 신재생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IT 기기, 자동차, 선박, 뭐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 매출의 83%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집니다. 자, 신규 제품으로 작은 장비가 아닌 중장비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대형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풍력, 그다음에 선박, 중장비, 뭐 철도 산업 등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정밀한 적삭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평가는 안정적이면서 균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도 역시 지금 확실한 방향을 잡아주고 시세가 아직 분출이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운 신제품 출시하면서
동사에 대한 주가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 그다음에 외인들,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YG1까지 봤습니다. 다음 종목 배대현 팀장님. 네, 우리기술투자 보도록 우리기술투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 관련 회사로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관련 회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업비트는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위치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 관련으로 이제 지난 27일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우창펑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이제 27,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그나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에 대한 활발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이 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작년 2022년, 2021년에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8천만 원 선까지도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는데, 이때 호황기였을 때 업비트의 하루 매출액이 약 500억 이상씩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수료로 발생하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수가 순이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호황이 되면 당연히 거래소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승소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매출 발생으로 우리기술 투자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박재성 팀장님 종목이요. 동아화성 말씀을 동아화성.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수소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이 수소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마다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고무 부품, 뭐 가정용 플라스틱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 자회사 동아퓨얼셀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이 수소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수소 자동차용 흡기, 배기호수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 동아퓨얼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퓨얼셀의 지분을 약 72%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한 이 수혜를 동사에 대한 주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많이 보시면은 정부 차원에서 수소 경제 산업을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뉴스들 많이 보실 텐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반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수소 내용이 나올 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22년 이후서부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동사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까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 배대현 팀장님의 종목 갈게요. 네, 위메이드 한번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번에도 코인 관련 종목이며 게임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시 한 번 더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모든 종목들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아시는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의 것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호황일 때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의 매수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갑자기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 인생을 역전했다라는 건 알트코인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뭐 100배, 크게는 1000배까지도 오르는 게 이제 알트코인들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믹스라는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한때는 문제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위메이드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위메이드가 본업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이 약 2천억 원 가량씩 매출액이 증가를 했으며 부채가 그만큼 늘기는 했지만 외형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꾸준히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 개발사들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신작에 대해서 꾸준하게 온보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4월 27일 날에 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기대감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메이드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박재성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으로 DA 테크놀로지 말씀을 테크놀로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탑픽 중에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스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노칭 장비 및 태스킹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에 대한 경쟁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사는 지금 신고가 행진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새롭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주가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에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UNS 플러스와 26억 원 규모의 2차 정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으며 자,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사는 올 1분기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작년 전체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큰 폭에 대한 매출 성장, 즉 전년 대비 몇백 프로 이상의 기업 성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향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초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는 수주를 받고 캐파 시설 늘리는 등 선수주 후 캐파 증설이 일어났지만 동사는 올해부터 먼저 캐파를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수주를 받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시장에서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굉장히 많은 수주가 이어진 만큼 동사에 대한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배대현 팀장님. 네,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요. 자, 뜨거운 감자였던 SM입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 관련으로 네. 상당히 뜨거웠고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급락이나 급상승은 없겠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은 뭐 누가 뭐래도 하이브 나오기 전까지는 엔터 관련주에서는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찾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지금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스파나 NCT 127 등의 신보 발매나 월드 투어 그리고 NCT의 완전체 활동 등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한한령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진출하면 SM은 중국 관련으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던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큰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오늘 SM이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네.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제 이수만이 지분이 소액 지분으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미 SM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감사장을 어제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주주총회도 참석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흐름이 또 나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SM에 대한 한번 선택지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까지 함께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박재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이 2배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뭘까요? DA 테크놀로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배대현 팀장님 탑픽은요? 네, 전 아쉽게도 한 30%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오늘 탑픽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추천을 우리기술 드리도록. 투자. 알겠습니다. 자, DA 테크놀로지와 우리기술 투자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4월 또 2분기의 첫 거래일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